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킹 방어 대회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풀어볼 문제는 대표적인 CTF 문제풀이 사이트인 폰어블.kr의 기초 문제 중에서 이 코인1이란 이름의 문제입니다. 문제 분류는 코딩 문제이고요.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일종의 서버를 공격하는 기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정확히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폰어블.kr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폰어블.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일단 로그인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 사이트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조인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 이후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한번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해당 코인1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듯이 폰어블.kr 서버에 9007 포트로 접속을 해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당 명령어를 입력해서 어떠한 문제인지 대략적으로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고 대략적으로 문제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A는 코인의 개수가 되겠고요. 이 C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횟수가 될 거예요. 이때 서버로 코인들의 번호를 보내게 되면요. 서버는 해당 코인들의 무게 합을 반환해요. 이 중에서 가짜 코인이 한 개 숨어 있는데요. 가짜 코인의 무게는 9고 정상 코인의 무게는 10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요. 현재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서버가 N과 C의 크기를 알려줘서 전체 코인의 개수가 몇 개이고 그리고 몇 번의 시도 횟수가 있는지 알려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0과 1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서버는 이렇게 20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코인의 무게는 10이라고 했잖아요. 즉 코인이 4개가 있을 때, 즉 차례대로 0, 1, 2, 3 코인이 있을 때 그 중에서 0, 1 코인에는 정상 코인만 들어있다는 거죠. 즉 가짜 코인은 남은 2, 3 그 2개의 코인 중 하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가짜 코인은 항상 1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버로부터 20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0, 1에는 가짜 코인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2, 3 중에서 3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이 3 코인이 가짜 코인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서버가 10이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었죠. 즉 3 코인의 무게는 10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코인인 이 2번 코인이 바로 가짜 코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체 코인의 개수를 알고 시도 횟수를 알았을 때 먼저 이렇게 시도 횟수만큼 코인을 찾는 시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몇 번째 코인이 가짜 코인이다 라고 보내줘서 이렇게 정답 처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죠. 이제 이 문제는 기본적인 정보 보안 지식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즉 코딩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분 탐색 기법을 사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즉 전체 코인이 4개고 각 코인의 무게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코인이 0, 1, 2, 3 있는데 무게가 10, 10, 90이에요. 이때 서버로 맨 처음에 0과 1을 보냈죠. 그럼 이제 우리는 20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0과 1 중에서는 가짜 코인이 없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1, 즉 원래 코인에서 정확히 절반만큼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절반 중에서 2, 3, 이 중에서 가짜 코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로부터 돌아오는 결과가 9라면 2가 가짜 코인이고 서버로부터 돌아오는 결과가 10이라면 3이 가짜 코인이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가짜 코인이 섞여있는 코인 집합 중에서 계속해서 절반만 확인을 하는 식으로 매번 검사를 하면 검사할 때마다 집합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죠. 이제 이건 이분 탐색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코인의 개수가 n개일 때 5의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이번에는 코인이 8개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인이 8개일 때 0, 1, 2, 3, 4, 5, 6, 7이 되겠죠? 이 번호는 무조건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이 중에서 4가 가짜 코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게가 10, 10, 10, 10, 9, 10, 10, 10이 될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가짜 코인의 위치를 찾으려면 맨 처음에는 0, 1, 2, 3을 보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정확히 반절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서버로부터 40이라는 결과가 반환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이 위치에는 가짜 코인이 없구나. 그래서 이 절반을 그냥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다음으로는 남은 절반 중에서 절반인 4랑 5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4랑 5를 서버로 보내겠죠. 그럼 서버는 이제 19라는 결과를 반환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네 번째 코인이 무게가 9이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랑 5 중에서 가짜 코인이 있구나 해서 다음 물어볼 때는 이 4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4, 5의 절반은 이 4 한 개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4를 보내서 결과적으로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를 할 때마다 집합의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코인의 개수가 n개일 때 이제 이것을 2분의 1씩 계속해서 줄여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그 2의 n만큼의 시간 복잡도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만 보아도 447이 n이고 c가 9잖아요. 이 447에 로그 2를 씌워보시면은 대략 9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써서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것을 직접 자바를 이용해서 통신 모듈부터 먼저 개발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바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체계적으로 코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서버로부터 전달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받도록 해주는 인풋 스트림 그리고 버퍼드 라이터 이제 이것은 실제로 버퍼에 데이터를 담아서 서버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사용되는 버퍼드 리더까지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일반적으로 소켓 통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기화 과정을 거쳐요. 즉 서버에게 일단 접속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켓 객체를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폰어블.kr 사이트에 9007 포트로 접속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아웃풋 객체와 인풋 객체의 초기화를 진행해 주셔가지고 서버에게 어떠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비슷한 형태인 버퍼드 리더까지 초기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서버와 접속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준비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init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통신이 다 끝난 이후에 서버와의 통신을 종료하는 이 클로즈 함수 또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버퍼 관련 객체를 다 할당해 제해주고 이제 한번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서버와 통신을 해봅시다. 자, init 함수를 이용한 다음에 클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서버에 접속을 한 뒤에 접속을 끊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어떠한 오류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성공적으로 서버에 접속을 했다가 다시 접속을 닫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새롭게 find answer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듈을 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한 기능으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트링 라인에 널값 넣어주시고요. 이제 서버로부터 더 이상 전달받을 메시지가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출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자가 n인 경우에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어떠한 메시지가 다 전달되고 첫 번째 문자가 n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 지금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받고 우리가 서버로 다시 어떤 내용을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기준으로 파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전달받은 메시지의 길이가 0이 아니고 해당 문자열의 첫 번째 캐릭터, 즉 첫 번째 문자가 n인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해주셔서 이 y문을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파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n과 c를 파싱해서 각각 숫자로 변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 parseInt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문자열을 int형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n 그 다음에 등호를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파싱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부분은 1번째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플릿을 해서 이 공백 플러스 c 이 앞부분까지 끊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447이라는 숫자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백 띄고 c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스플릿 함수는 배열 형태를 발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0번째 인덱스라고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파싱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공백 c 그 다음 등호에 있는 뒷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n과 c를 입력을 받았으니까 n의 값과 c의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아무 값이나 일단 리턴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서버와 통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서버로부터 n과 c의 값이 건너온 직후 이렇게 바로 파싱을 수행해서 서버가 전달한 값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잘 됐습니다. 이제 서버와 기본적으로 통신하는 모듈이 개발이 된 겁니다. 이제 이어서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분 매칭을 활용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기능을 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서버로부터 이렇게 n값과 c값을 입력을 받으면요. 이제 이분 매칭을 위해서 먼저 up이라는 변수에다가 n-를 담고요. down이라는 변수에다가 0을 담는 거예요. 즉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0, 1, 2, 3이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에 이 down은 0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이 up은 3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down이 up보다 작거나 같고 c가 0보다 클 때까지로 제한합니다. 이 c 같은 경우는 기회잖아요. 즉 몇 번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0보다 클 때, 즉 더 보낼 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이 down이 up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한해서만 계속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down과 up은 크기가 좁혀나가죠. 이렇게 반을 쪼개게 되면 만약에 이쪽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up은 이쪽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down과 up은 서로 가까워지다가 결과적으로 이 down과 up이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됐을 때 그 위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출하고자 하는 조건으로는 down이 up보다 크게 됐을 때 이 while문을 탈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middle에는 up 플러스 down을 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이 중간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0, 1, 2, 3이었을 때 자, down은 0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up은 3을 가리키고 이때 middle은 1을 가리키게 돼요. 이제 0부터 3 여기서 가장 중간 값은 중간 나눴을 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middl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값을 찾은 뒤에 자 스트링 한 다음에 메시지에 공백 값을 먼저 넣어 놓은 뒤에 int i는 다음부터 출발을 해서 이 middle까지 일씩 증가를 하면서 서버에게 전송할 메시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로 확인하고자 하는 코인들의 번호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화면에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버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 정보를 우리 화면에 콘솔 창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는 한 줄 띄워주고 플러시를 내서 서버로 데이터를 정확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전송을 한 거니까 이 기회의 횟수, 즉 C를 1 감소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낸 이후에는 서버로부터 다시 결과 정보를 전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라인 한 다음에 자,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정수 형태로 바꿔주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만약에 10으로 나누어진다면 해당 범위에 가짜 코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1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운을 미들 플러스 1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다운부터 미들까지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20이 나왔어요. 즉 이 두 개에는 가짜 코인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미들 플러스 1인 이쪽으로 이 다운 값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다운을 미들 플러스 1로 바꿔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범위에 가짜 코인이 있다는 거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업을 바꿔주시면 돼요. 업을 미들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성공적으로 해당 범위를 더욱더 반으로 쪼개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이렇게 다 탈출한 뒤에 아직 확인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남았다면 다 쓸 때까지 서버로 전송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C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다운 플러스 문자열 공백을 넣어 주셔가지고 무조건 문자열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확히 C가 2일 때 2번 서버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를 다 쓰기 전에 답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만큼은 서버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고요. 결과적으로 찾은 가짜 코인의 번호는 다운에 담겨 있어요. 즉 마지막으로 찾은 값의 이 다운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짜 코인의 번호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찾은 순간에는 이 업의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다운 값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코인을 찾은 순간에 업 값만 바뀌기 때문에 다운 값은 그대로 해당 가짜 코인의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다운 값을 반환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n값과 c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서버로 이러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절반만큼 보내서 10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오른쪽의 절반을 또 확인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자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nd answer를 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담아서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가짜 코인 발견 하신 다음에 리설트를 출력하도록 해서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가짜 코인을 잘 발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가짜 코인이 잘 발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가짜 코인을 발견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발견한 가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만들면은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상 돌려보니까 정답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차례 게임만 해서 바로 정답 처리, 즉 플래그 값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게임을 총 100회만큼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while문을 이용해서 서버가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정답을 찾아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쓰게 되면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카운트 값을 이용해서 총 100번만큼만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이 100회라는 걸 사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이런 식으로 뭐 150회 정도를 써가지고 서버가 몇 번 이 게임을 실행하던지 간에 항상 정답을 발견해서 서버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자, 수십 번의 게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매번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서버한테 그 정답 코드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총 100번 수행이 됐을 때 플래그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버에 접속한 이후에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n값과 c값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답을 발견해서 서버에게 보내주는 것까지 작업을 했고, 이제 그러한 게임이 총 100번 정도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while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내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플래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 폰어블.kr 사이트에 플래그 값으로 입력을 하셔서 인증 버튼을 누르시면 자, 성공적으로 인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일전에 이 문제를 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인증이 되었다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코인1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자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코딩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조금 복잡한 처리 과정이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코인1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